지중해에서는 골칫거리였습니다. 누구도 다루지 못한 바다의 무법자, 톱날처럼 날카로운 집게를 가진 외래종 청개는 유럽 어민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한국에 오자 이 무법자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다에서는 포악하던 녀석이 땅에서는 설 곳을 잃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를로스 로드리게스입니다. 스페인 발렌시아 해양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해양생물학자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험 중 하나예요. 2023년 가을, 저희 스페인 지중해 연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톱날꽃게라는 외래종 때문이었어요. 이 녀석들이 얼마나 골치 아픈 존재인지 모르실 텐데 정말 바다의 불청객이었거든요. 톱날꽃게는 이름 그대로 집게발이 톱날처럼 날카롭고 몸집도 상당히 큽니다. 문제는 이놈들이 우리 지중해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깡패처럼 굴기 시작했다는 거죠. 조개류는 닥치는 대로 쓸어가고 어망은 찢어놓고 다른 해양생물들의 서식지는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어민들의 한숨소리가 바다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카를로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조상 대대로 해오던 어업이 이놈들 때문에 망가지고 있어. 발렌시아의 한 어민 아저씨가 제게 하소연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래서 저는 매일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서 자료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국제수산 데이터베이스를 뒤지며 다른 나라들은 이 톱날꽃게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이상한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부산 지역 톱날꽃게 어획 통계였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모두 톱날꽃게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는 보고서들 뿐인데 유독 한국만 어획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이상하다. 다들 이놈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한국은 왜 더 많이 잡고 있지? 저는 데이터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확인할수록 더 이상해졌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한국의 톱날꽃게 어획량이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어획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가 단가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는 이놈을 뭘 하고 있는 거지? 호기심이 생겼어요. 혹시 한국에서는 톱날꽃게를 활용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부장님, 한국에서 톱날꽃게 관련해서 이상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직접 가서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상사도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저희가 그동안 시도했던 방제, 방법들이 모두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나봐요. 좋아, 카를로스. 직접 가서 확인해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게 되었습니다.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한 건 10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껴진 건 이상하게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스페인에서 톱날꽃게 때문에 시달리던 어민들의 우울한 표정과는 너무 달랐죠. 택시를 타고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통역사가 여기가 부산에서 가장 큰 수산시장이에요. 다양한 수산물이 거래되는 곳입니다라고 설명해줬어요. 그런데 시장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시장 입구에 걸린 현수막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저기 현수막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통역사가 말했어요. 아, 저기요? 오늘 청게 신선하게 나왔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산 청게 싱싱하고 맛있어요 라고도 쓰여 있고요. 청게라고 했죠? 혹시 그게? 네, 아마 외국에서 말하는 톱날꽃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청게라고 부르거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스페인에서 골칫덩어리로 여겨지던 그 톱날꽃게가 여기서는 맛있다고 홍보되고 있다는 겁니까?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시장 안쪽으로 더 들어가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커다란 수조 안에 톱날꽃게들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청게 어때요? 이거 몇 마리나 살까요? 하며 즐거워하고 있었거든요. 한 아주머니가 수조 속 게를 가리키며 상인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저 큰 놈으로 2마리만 주세요. 오늘 사위가 와서 청게찜 해주려고요. 상인도 웃으면서 오, 좋은 걸로 골라드릴게요.
오늘 들어온 게 정말 싱싱해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정말 어리둥절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이놈을 보면 아, 또 저놈들이 나타났네 하며 한숨을 쉬었는데 여기서는 와, 좋은 개가 들어왔네 하며 기뻐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어요. 1kg에 4만원에서 5만원씩 하더라고요. 유로로 환산하면 3040유로 정도였습니다. 이건 스페인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한 상인분께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이 개가 언제부터 이렇게 인기가 많았나요?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요. 요즘은 정말 인기가 많아졌어요. 서울에서도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서울에서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에서 이놈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상인분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예전에는 이름도 별로였어요. 사람들이 안 좋게 봤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부산 청개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고급 수산물이 되었죠.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똑같은 생물인데 이름 하나가 바뀌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이 끼어들었어요. 청개는 정말 맛있어요. 특히 찜으로 해먹으면 정말 일품이거든요. 살도 꽉 차 있고 단맛도 나고. 그 손님의 얼굴에는 정말 행복한 표정이 떠 있었어요. 청개 전문 식당에 들어가니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손님들이 테이블마다 앉아서 커다란 청개를 앞에 두고 열심히 해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전문가들 같았습니다. 한 가족이 앉은 테이블을 보니까 아버지는 개 다리를 뜯고 있고 어머니는 집게발을 까고 있고 아이들은 게딱지 안쪽을 파내고 있었어요. 정말 체계적이고 철저했습니다.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게를 좋아하시나요? 사장님이 웃으면서 대답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사랑은 정말 대단해요. 청개뿐만 아니라 꽃게, 대게, 참깨, 민물개까지 안 먹는 게가 없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게라면 가리지 않고 다 먹는다는 거였습니다. 옆 테이블 아저씨가 게 집게발을 능숙하게 까면서 말했습니다. 게는 정말 맛있어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게장 만들어 주시고 어머니가 게탕 끓여 주시고 그래서 자랐거든요. 시장 내 여러 식당들을 둘러보니 청개 요리의 다양성에 놀랐습니다. 청개찜, 청개탕, 청개된장국, 청개볶음밥, 청개파스타. 한 베테랑 요리사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청개 요리의 핵심은 부위별 활용이에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집게살은 쫄깃해서 찜에 좋고 몸통살은 부드러워서 국물 요리에 좋고 게장은 진한 맛이 나서 밥과 잘 어울려요. 정말 철저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청개 한 마리를 가지고 정말 끝까지 활용하고 있었어요. 다음날 저는 부산시청 수산과를 방문했습니다. 김 과장님이라는 분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스페인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톱날 꽃게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김 과장님이 보여준 자료는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청개 어획량 통계, 마이너스 서식지 조사, 마이너스 번식 패턴 분석, 마이너스 인공종자 생산. 저희는 2015년부터 청개 인공종자 생산에 성공했어요. 지금은 매년 치어를 방류해서 개체수를 관리하고 있죠. 잠깐, 인공종자 생산이라고요? 없애는 게 아니라 키우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저희는 청개를 부산의 특산물로 브랜딩했어요. 무작정 없애는 것보다 지속 가능한 관리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보호 규정까지 만들어놨다는 거였습니다. 마이너스 산란기인 5월 7월 포획 금지, 마이너스 가폭 10m 이하 포획 금지, 마이너스 부산 청개 브랜드 인증 시스템. 어민들도 이런 규정을 잘 지키시나요? 물론이죠. 어민들이 가장 적극적이에요. 청개가 돈이 되니까 스스로 알아서 관리해요. 작은 개는 다시 바다에 놓아주고 산란기에는 잡지 않아요. 경제적 가치가 생기니까 어민들이 스스로 자원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 과장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 사람들의 식문화 때문이에요. 게를 좋아하는 문화가 없었다면 이런 성공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먹지 않으면 소용없었을 테니까요.
이 시스템이 지속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공급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에게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페인에서 출발할 때의 제 마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통역사가 물어봤어요. 어떠셨어요? 한국의 청계 관리 방식이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기보다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본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톱날 꽃게를 어떻게 방제할지 배우러 왔었는데 여기서 본 건 방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한국에서는 톱날 꽃게가 문제가 아니라 기회였고, 골칫거리가 아니라 자원이었고, 또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키워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스페인으로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보고할 때 모두들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카를로스, 그럼 우리도 톱날 꽃게를 먹으면 되는 건가? 한 동료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건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에는 게를 사랑하는 수천 년의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보고서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 외래종을 특산물로 키운 나라. 보고서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방제법을 배우러 갔지만 이것은 문화였다. 며칠 후 발렌시아 어민 아저씨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카를로스, 한국에서 뭔가 좋은 소식 가져왔나?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저씨, 한국 사람들은 톱날 꽃게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맛있어서 자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보호하면서 먹는다고? 네, 그게 한국식이에요. 사랑해서 보호하고 사랑해서 먹는 거죠. 그날 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톱날 꽃게의 진짜 천적은 바닷속이 아니라 한국인의 젓가락이었다. 지중해에선 골칫거리였던 톱날 꽃게. 하지만 한국에서는 청게라는 이름으로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 게를 아끼고 즐기고 끝까지 활용하는 한국인의 식문화 덕분이죠. 여러분은 어떤 게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청게대게 꽃게 참깨 댓글로 여러분의 최애 게를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주의보 레드크리스였습니다.